스마트폰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줬을 때 카톡이 뭐 다 카톡 때문에 문제지만 여학생들이 주로 이제 카톡이 문제라면 남학생들은 사실 게임 때문에 문제거든요. 게임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면 학교 가면 대화가 안 된다고 제 6학년 아들도 그 게임을 안 하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아빠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게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즐거운 게임을 해서 5장에 그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게임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 게임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뭐 롤 또 뭐죠? 요즘에 오버워치. 와, 이거 뭐 완전 문화인데 그죠? 사실은 지금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알아야지만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것 같고 좀 시사하고 좀 우리가 생각해봐서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카톡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카톡에 푹 빠지는 어떤 원인이 뭔가 예, 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 대화의 갈급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중에.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특히 2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어른들이 특히 성인들이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5분 이상 10분 이상 들어준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다. 예, 특히 EBS에서 또 그 아이들 이렇게 그 인터뷰한 걸 방송으로 쭉 보여준 게 있는데 막 애들이 울먹거리면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어른들이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준 게 사실은 그래도 이 근원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원적인 이야기. 사실 이게 맞물립니다. 저는 맞물린다고 봐요. 이게 제 원칙이고 또 바라보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카톡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녁 먹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예, 보고 또 답장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저희 집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9시 이후로는 아예 스마트폰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부분 미디어를 거실에다 둡니다. 예, 그래서 아예 항상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이고 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미디어다. 그래서 미디어를 버릴 게 아니라 일부분으로 자꾸 우리 생활로 가져가자 이런 차원으로 하는 이런 구체적인 뭐 실천 사항도 있는데 이걸로는 약해요. 사실 저희 집 이야기 뭐 간단하게 해서 좀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집도 맨날 싸웁니다. 이렇게 해도 예, 그러면 위로가 되시죠? 이걸 쓰고 이렇게 해도 싸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방법이나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도 항상 우리가 뭐 말씀 듣는다고 바로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아는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 있으면 훨씬 저는 낫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긴장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아까 인터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돌보거나 아니면 저희 집 같은 경우 명절에 가면 다 깨져고 와요. 못 봤던 TV를 그것도 다 보고 오니까요. 묵상 다 하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다시 긴장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섬겼던 대안학교도 매 학기 초에는 애들이 이제 방학 때 오면 눈이 풀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9월달, 3월달은 미디어 금식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미디어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눈이 이제 초롱초롱해지고 경청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제가 이제 유익한 거는 자꾸 하다 보니까 덜 싸우게 된다.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그 말은 뭐예요? 자율성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톡 그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원칙들을 그렇게 하면 좋겠고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이건 남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성취감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친구 관계에 뭐 필수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대체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친구 관계를 더 유익하게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 같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제가 이제 유혹과 거짓말을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한번 평가하면 애들이 이럽니다. 사탄은 나에게 컴퓨터 게임으로 유혹해요. 거짓말은 컴퓨터 게임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로 믿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회가 없어요.
예, 그걸 빨리 찾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극단적이지만 게임 중독 걸리는데 푹 빠져있는 애들, 이렇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했던 게 뭔가 하면, 게임 할 때, 미디어를 포함한 게임을 할 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제도 안 되고 분별을 잃어버리는 부분인데, 예, 그 상담하는 분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 게임을, 자기가 하는 게임 도사단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잖아요? 오버워치 전문가, 그 다음에 뭐 롤 전문가, 다들 전문가들인데, 매일 그것만 묵상하니까 전문가들인데,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예, 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런 그 게임의 장면들과 게임했던 경험들을 글로 다 적어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로 적어보게 하니까 지금까지 뭐가 분리되어 있죠? 게임과, 예, 게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더 중도로 가는데, 여기에 생각을 더하고 자꾸 글쓰기 하면서 정리를 해보게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게임을 절제하게 하는, 예, 중독에서 벗어나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그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특히 게임을 하긴 하되 자꾸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는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기, 정리해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적극 찾아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재밌는 게임도 많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이 많은데, 실제로 그 착한 게임이라고 제가 거기서 불렀는데요. 예, 트리플래닛 같은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동대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생들이 만든 거라고 보는데, 그 나무를 키우는, 육성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 가운데.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면, 그 참 유익한 게 NGO 단체와 연결돼 있어서 그 나무가 자라면 실제로 나무를 사막에 심어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없어요. 오버워치처럼. 예, 하지만 이렇게 의미들을 자꾸 더할 수 있는 게임들. 그리고 저기 난민들을 내가 NGO 봉사자로서 난민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롤플레이 게임처럼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게임으로 나온 그 외국 게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뭐 역사와 관련되는 게임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리고 사실은 어릴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켜서 자기가 끄는 게 절제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도전받는 중에 그 프랑스 엄마들이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저기 EBS 이런 거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프랑스 엄마 치시면 애가요, 예, 애가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게임 하고 싶어? 이러니까, 그래, 그럼 게임 해라, 이러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제가 시간 정해놓고, 우리 정해진 시간 있지? 뭐 잘 지키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끝나요. 그러고 나서 알람 하나 갖다 두고 갑니다. 예, 그래서 10분이면 10분 맞춰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가 희한하게, 그래서 은혜 받죠. 열심히 하다가 알람이 켜지니까 바로 꺼요.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해야 될까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 제가 이걸 연령을 잡은 게 초등학교로 잡았는데, 지금 7, 8년이 지났죠? 초등학교 아시지만 5학년, 6학년에 그 옛날 중딩 느낌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빨라져요, 지금.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 발달 단계보다도 이 미디어의 영향력과 세계관의 영향력이 더 어린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취학 자녀들부터 사실은 이제 이 교육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품과 이런 그 미디어 교육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면서 이런 내성을 키워주고, 또 우리가 대체 활동이나 부모의 관계나 대화 속에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친구가 만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팀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좀 공동체 같은 걸 이루어서 그런 또래들을 같이 모아줄 수 있다면, 지금은 둘 다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비 가운데서 분명히 지킬 건 지키되, 아쉬운 거나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팁들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면 더 구체적인 팁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저는 이제 미디어 전문가는 의미를 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을 하는 더 구체적으로 잘하시는 사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으시고, 특히 우리 자녀가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부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부분들도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초점 맞춘 부분은 좀 생활적인 부분에 좀 더 또 이런 관계나 성품이나 이런 생각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 맞춰서 근원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미디어 생활을 잘 가이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하는데, 원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같이 원칙을 정해보는 것, 그럴 때 더 이렇게 지키기도 더 수월할 것 같고,